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임도당의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귀한 강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배워볼 것이냐? ABC로 돈 벌기. 다른 거 다 필요 없지. 그냥 뭐 도리어트 파동, 뭐 넥라인, 피보나치, 뭐 거래량 이평선, 이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단순히 딱 ABC로만 돈 벌기.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기 때문에 강의를 찍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ABC로 돈 벌기 강의를 한번. 야, 코스피 뭐냐? 8% 걸렸냐? 아하. 자, 그렇고요. 이제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김도담이라고 하고요. 2년 반 차 때인가 그때 아마 비트코인으로 이제 전재산 1,100만 원 이렇게 이 깡통 찼다가 이제 꾸역꾸역 미친놈처럼 해가지고 30억을 벌고 잘 다니고 있던 대기업을 때려치고 전업 투자를 진행하면서 지금은 또 다른 일도 하면서 지금은 살짝 뭐 나쁘지 않은 만큼의 자산을 갖고 있는 김도담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한지 이제 한 5년 정도 됐고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해놨으면 해놨기 때문에 혹시 뭐 필독 공지사항 먼저 살펴보시고 뭐 이런 걸 일단 각설하고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는데 그 제 채널에 들어가면 영상이 자꾸 사라져요. 왜 사라지냐? 제가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한 영상들은 라이브도 이제 며칠 띄워놨다가 좀 없애고 그리고 이제 배너나 이런 간판도 싹 다 갈았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은 여기 아,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 기초 강의 보시고 19개나 있습니다. 도리어트 파동 실전 단타 기법은 36개. 이 영상은 어디로 올려야 되나? 좀 고민이 되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이게 뭐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오늘은 ABC 뭐 다 알죠? ABC 뭔지. 그 엘리어트 파동에 나오는 1, 2, 3, 4, 5의 ABC가 있죠. 근데 이 ABC가 여기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있을 거고 그냥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 2, 3, 4, 5 ABC라고 해서 여기서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모든 파동 안에 1, 2, 3, 4, 5가 여기 또 있을 거고 그 안에 또 1, 2, 3, 4, 5가 있을 거고 그 1, 2, 3, 4, 5 안에 ABC가 있잖아요. 그 모든 파동에서 다 쓸 수 있다. 여기서도 쓸 수 있고 여기서 다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ABC로 돈 벌기가 단순히 조정 파동에서만 돈을 벌 수 있는 매매가 아니라 모든 차트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감사하냐? 여러분들이 돈 번다고 뭐 나한테 뭐 10원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감사하냐? 모르겠습니다. 일단 진행해 볼게요. 자, LBC로 돈 벌기. 최소 15분 봉에서 1시간 봉상 ABC가 나왔는가? 내가 보기에 이거는 무조건 ABC인가? 이건 이제 막 초보던 중수던 고수던 상관없이 이거는 누가 봐도 ABC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누가 봐도 ABC인데 누가 봐도 ABC인데 누가 봐도 ABC인데 같은 거 이런 거 그리고 이 C에서 거래량이 나왔는가 요거를 딱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C에서 A, B, C에서 거래량이 A, B, C에서 거래량이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여기죠. 그럼 요거는 뭐 C1이라는 개념인데 보통 A 저점이거든요. 이게 A, B, C고 이 A의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 거래량이 발생하면 C1으로 체크를 해서 요거는 C 파동이 진행되는 파동이기 때문에 C3 해서 요거는 A, B, C 지그재그다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거는 너무 심화 과정이고 이런 거 알 필요 없고 그저 단순하게 거래량이 튄 곳을 찾아라. 거래량을 찾아라. 거래량 예를 들어서 자 15분 봉 가보겠습니다. 자 거래량 여기 튀었습니다. 그죠? 이 누가 봐도 ABC인데 거래량이 튀었다. 그러면 뭐다? 롱이다. 이런 느낌의 강의를 오늘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 B에서는 거래량이 없는가? 자,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5분 프레임으로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거래량이 튀었다. 그 다음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과정. 이 파동을 보통 우리가 B라고 하겠죠. 올라가는 파동이 A, B, C라고 친다면 그죠? B에서 거래량이 없는가? 보니까 몇 개 톡톡 튄 게 있습니다. 이 톡톡 튄 자리를 보니까 고점 구간입니다. 고점 구간. 보이나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 거래량이 발생한 구간이 이렇게 요 자리입니다. 그럼 요 자리에서는 거래량이 발생했는가?
거래량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죠? 좀 살짝 밑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죠? 자, 요럴 때 B 타겟을 할 수 있다. A, B, C를 찾아서 자, B 파동의 거래량이 있는가 없는가 요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다음 손절 자리가 나오는가 요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내가 손절 자리를 내가 알려줄게요.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보통의 사람들이 자, 매매를 합니다. 자, 어떤 차트가 좋을까? 보자. 자, 요 차트 여기서 A, B, C가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저는 이 차트를 가지고 A, B, C라고 하지 않고 사실 저는 이 파트의 B 파동은 여기로 체크합니다. 왜냐? 요거는 기간 조정을 봐야 되는 경우 플러스 그 다음에 거래량이 계속 깔려 있었던 점 때문에 B 파동의 끝을 여기로 봅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개념은 사실 B파 컨펌이라는 게 있는데 요것도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A, B, C면 보통 이제 A 파동에 대한 저점과 고점의 피보나치를 긋고 피보나치 그을 줄 아시나요? Alt F 하시면 됩니다. Alt F 하고 마우스 이렇게 움직이면 피보나치 움직여요. 수치 좀 알려드릴까? 자, 수치 요거 스샷 딱 찍어놔요. 이거는 마법의 수치입니다. 이 수치 연구한다고 우리 옛날에 2.057 이건 완전 수학 계산기 두드려서 우리가 찾아낸 수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나 알고 있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6.854 뭐 희한한 게 많죠. 4.236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마법의 수치이기 때문에 잘 가지고 계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이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찍으면은 이 피보나치에 타닥탁탁 타닥탁탁탁 미세 다 걸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신났냐? 모르겠습니다. 밥을 먹고 와서 좀 들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손절 자리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고점 저점 그다음 비파에 대한 고점을 일대로 체크하면 사실 요 자리가 맞는데 왜 여기서 ABC가 이렇게 나왔는데 왜 요거를 비파 컨펌으로 잡냐 같은 경우는 이 파동을 깨고 내려갈 때 거래량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파에 대한 컨펌은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고점에 대한 저점에 대한 382 부분에서 컨펌이 많이 납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더 깊이 들어가면 당신이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고점에 대한 피보나치 긋고 비파 컨펌 자리에다가 1대1 체크를 하면 바닥이 여기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당신이 여기서 ABC를 보고 요 상방 ABC를 체크를 못했다. 플러스 A 저점 첫 A 파동에 대한 고점 여기에 딱 넥라인이 생기는데 여기를 또 자세히 보면 쌍봉대가리가 나옵니다. 쌍봉대가리. 점점 어려워집니다. 쌍봉대가리라는 이론이 있는데 자, 이 상방 ABC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지그재그 혹은 플랫형을 그리고 여기서 지지받았으면 이 파동은 없이 그대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ABC 파동을 카운팅을 마친 이후에 이 자리가 롱자리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보수적으로 우리가 거래량 체크를 못했다고 해서 이제 여기다가 롱을 잡았다 칩시다. 거래량을 못 본 거야.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 거래량을 못 본 거야. 그 거래량을 언제 튀어야 됐냐? 이때 튀어줬어야 돼요. 첫 A 파동 거점 그리고 이전 파동의 382를 뚫을 때 거래량이 발생을 해주면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는 차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여기서 롱 잡았으면 개꿀인데 이걸 못 봤기 때문에 여기서 롱 잡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손절 기준을 제가 잡아드릴게요. 자, 요 차트를 보고 여기서 롱을 잡았는데 잡자마자 몇 퍼센트? 대략 2%. 2%면 보자. 레버리지 10배 치면은 한 20% 넘게 손실을 보는 중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손절을 해야 되냐? 안 합니다. 청산이 나더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청산이 나는 게 무서웠다라는 것 자체가 심리를 흔들고 내가 기계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방해 요소가 됩니다. 청산이 나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 원칙이 뭐냐? 첫 A 파동에 대한 고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 파동이 X파일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눌림 기다리고 세 번째 상승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혹은 여기서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이거 제대로 잘 새겨 들으세요. 님들이 손절을 너무 할 줄 몰라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첫 A 파동이 나오고 이게 만약에 X 파동이었어요. 그럼 이거는 얘가 또 이런 식으로 빠지겠죠. 그죠? 여기서 손절할 수 있는 기준은 뭔가? 이 전체 파동에서 처음으로 올라간 파동에 대한 고점을 체크를 하고 이 파동이 이전 최고 앞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를 체크를 합니다. 618이죠. 이거 굉장히 악재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올라갈 줄 누가 알았어.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롱을 잡았는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첫 A 파동에 대한 고점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 기다립니다. 뭐 물론 근처까지 왔고 이전 A 파동에 대한 저점까지 근처까지 왔으면 사실 여기서 손절하는 게 베스트긴 합니다. 근데 나는 이 손절을 기다리지 못하겠다. 혹은 겁이 나서 손절을 못했다 하면은 좀 더 기다려 봅니다. 기다렸다가 언제 손절을 하냐? 첫 A 파동이 나오고 이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를 긋고 일단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완전 소파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자 이렇게 봤을 때 완전 소파동이죠?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이런 식으로 파동이 만들어지는 걸 봤어요. 자 여기서 보통 또 이 비파에 대한 컨펌이 맞고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다. 그러면 요 첫 반등에서 손절을 해야 됩니다. 왜냐?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한 타이밍은 일반적으로 첫 A 파동에 대한 고점과 저점의 넥라인을 긋고 그 다음에 계속 기다려 보다가 A 파동 근처까지 왔다. 요때 손절하는 게 베스트. 올라갈 줄 모르니까 현재까지는. 두 번째, 여기서 아까처럼 이거는 너무 작은 봉봉이 너무 캔들이 작아서 그래요. 이거는 좀 이게는 좀 이해를 하시고 1분봉까지 쪼개라는 말은 내가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파동이 나왔을 때 이러한 전체적인 파동에서 결국에 이 파동이 382 전고와 첫 ABC에 대한 저점이 여기죠. 그러면 이 파동을 봤을 때 이 파동이 지금 안 나온 겁니다. 지금 없다라고 쳤을 때 이 파동이 또 올라왔는데 이 382 너무 무섭다. 그럼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됩니다. 이해돼요? 왜? 이게 빗박 컨펌 맞고 이런 식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요거에 대한 갭차는 10배로 잡았을 때 5% 혹은 6% 정도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무튼 그러한 손절 방법이 있다. 그거를 알고 계시면 좋고 내가 써놓은 글이 사라졌다. 큰일 났다. 찾아! 자, 그래서 손절 자리가 나오는가 요거를 잘 찾아야 됩니다. 요걸 했을 때 ABC를 찾고 내가 여기서 ABC 카운팅을 하고 여기서 롱을 잡았는데 올라가는 거 보고 이제 다른 차트에 대한 개념을 잡아드릴게요. 이번에는 여기서 방금 분석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거에 대한 분석을 했었다. 그럼 최소 요 파동에 대한 382는 봐야 되겠죠. 그때까지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 파동과 이 파동의 사이즈를 보니 1대1이 지금 떨어지는데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롱을 잡았을 때 이 파동이 한 번 더 내려간다고 쳤을 때 기술적 반등으로 이 전체 되돌림에 최소 382라 그랬죠? 382까지 반등이 나오는가를 보고 여기서 요만큼 물릴 수밖에 없겠지만 대략 40% 정도 물리겠네요. 10배 치면 물린다 쳐도 탈출할 수 있는 손절 자리가 나오는가 이게 물렸을 때 청산이 나는가 손절이 나는가 혹은 아까처럼 분봉을 쪼갰을 때 단타로 진입을 했을 때 손절 자리가 미세하게 확인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걸 보고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 Understand? 자, 그 다음 기계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작정 물렸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청산 날 때까지 버티는 것도 사실 실력이거든요. 왜냐면 그냥 분명 이 차트는 현재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 이러한 방향으로도 갈 수 있고 혹은 여기서 좀 더 추세가 전환이 되면 61선이 깔리면서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빠지게 되면 이 파동에 대한 전체적인 하락에 대한 폭락이 좀 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C1, C2, C3로 작용하면 여기까지 빠지는데 요거에 대한 손절 자리를 버틸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고 10배 잡으면 370% 빠지는 거거든요. 요걸 생각하고 내가 기계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가? 이거는 내가 손절할 각오를 하고 매매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물렸을 때 그냥 뭐 기도 메타 하면서 그런 매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아무리 내가 지금 롱이 나온다 해서 롱을 잡았지만 롱이 안 나왔을 때 요거에 대한 멘탈적으로 감당이 될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충분한 분석을 했고 그 정도의 자리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 말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자물쇠가 걸렸는데 이거 뭐죠? 이거 안경에 자물쇠 걸린 것 같은데 살짝. 이거 어떻게 없애요? 됐다. 기계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기계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가? 기계적으로 손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익절도 그냥
기계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사실 이 배우는 거 의미 없어요. 예, 의미 없다. 자, 그리고 하루에 몇 번이던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내가 왜 적었지? 아, 그러니까 내가 주로 보는 ABC 패턴이 있을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차트를 오래 보다 보면,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봤는데, 거리량도 그렇고, 이평선도 그렇고,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싶은 것들에 대한 자리에서 매번 그 매매를 도전을 할 수 있는가? 그게 항상 성공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아무리 분석을 잘하고, 다 한들, 이거는 차트는 심리라고도 하지만 사실 어쨌든 이것도 확률 게임이란 말이죠. 100%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손절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몇 번이던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할 수 있겠는가? 어제는 이 자리에서 내가 매매를 했어. 근데 오늘은 이 비슷한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똑같이 매매할 수 있는가? 어떤 근거로, 기계적으로 이전과 똑같이 매매할 수 있는가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786 확률이, 쌍봉대가리, 넥라인 등 다른 이론들은 배제하고 일단 이것만으로 매매를 굳히면 이것 나름대로 자기만의 스타일, 그리고 자기만의 고집, 그리고 근거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잡히므로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찍으려고 내가 이걸 적어놓은 거예요. 예. 자, 예를 들어서 내가 ABC만 존나 패는 사람이야. 근데 그 ABC만 존나 패다 보니까 도리어트 파동이 나온 거거든요, 사실. 제 이론의 기초와 축은, 이 기둥은 ABC예요. 근데 이 ABC가 복합 조정이란 말이죠. 이 ABC 안에 이중 되돌림이 있는 거고, C1, C2, C3가 있는 거고, 추세가 있는 거고, AB, ABC, ABCXC, ABCDE, 삼각 수렴, 이게 다 ABC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만 존나게 패면 저처럼 넥라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쌍봉대가리라는 근거가 생기고 이평선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ABC를 만나면 일단은 분석을 개빡세게 해봐라.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선 안에서. 그리고 간단하게 이평선이 딴 거 다 그냥 없애고 그냥 ABC네? 롱 잡아보는 연습 플러스 이 안에 모든 캔들의 모양과 거래량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튀었네? 비파에서. 이거는 비파에서 이전 저점에 대한 382를 뚫을 때 거래량이 튀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이건 왜 내려갔을까? 라는 것처럼 쌍봉대가리에 대한 저 지지저항 찾고, 자, 왜 지금 캔들이 계속 지금 여기에서 못 뚫고 이지랄병을 하고 있는가? 첫 A 파동에 대한 저점 플러스 쌍봉대가리에 대한 넥라인 플러스 4시간 봉상 224일선 플러스 전체 전고전적 피보나치상 가장 저항이 강력한 382, 이래서 못 뚫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텔레그램에서 계속 쭉쭉쭉 올라가 줘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786 기법은 이전 파동에서 786을 터치해 줘야 하는 건데, 이 전체 파동에서 786까지 올라오면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차트는 618의 쌍봉대가리에 대한 매물대가 잡혀 있기 때문에 618까지만 와도 사실 넥라인 침범을 해줬기 때문에 상승 조건에 충분한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786까지 간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고점까지 올리고 컵핸들 그리고 가는 패턴이 옳습니다. 그래서 786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지 마시고, 내가 786 영상을 올려줬다면 왜 786 영상이 왜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고 공부하고 정말 인풋 개빡세게 했으면 본인이 직접 하루 30분, 1시간 앉아서 혼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웃풋. 아시겠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아주 열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영상을 만들지 아직 생각은 못 해봤는데, 다음 영상에서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어떠어떠한 것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도담대 학우들 오늘 영상 보고 본인 걸로 다시 습득을 해서 어떤 거를 배웠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때까지 매매하면서 뭘 빠뜨렸었는지에 대한 독후감? 그런 것들을 카페에다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 쓰는 쉐끼 존나 두드려 패겠습니다. 좋아요.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